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는 모든 걸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계획. 파일을 열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평균 수명남은 기간월 수입 예상이었습니다. 아래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킬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이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40대 여성,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수연과 민수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은행 거래 내역, 지연의 검색 기록, 엑셀 파일. 이 변호사는 모든 걸 꼼꼼히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경제적 착취, 방임, 그리고요? 살인 예비죠. 이 변호사는 엑셀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이 파일과 검색 기록은 명확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님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신탁을 만들겠습니다. 며느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해야 합니다. 고소요? 네. 횡령, 노인학대, 사기. 하지만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오빠는 어떡해요? 오빠분은 공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며느리 혼자 쓴 겁니다. 하지만 방임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해 주세요.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연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네, 엄마. 나를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고소해야 해요. 수연아, 이건 범죄예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석이는 오빠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방관했어요. 그래도 엄마, 오빠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굶고 있는데 모른 척 했잖아요. 준호는 준호는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편 철호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그 돈은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영순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고소하겠어.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수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다음 날 이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영순의 모든 연금을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민석에게는 100만 원,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손자 준호에게는 조건부 신탁, 나머지는 노인학 대방지재단에 기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 오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민석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나가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대전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횡령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장을 발부받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그때 민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 남편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박영순 씨가 부인을 고소하셨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경찰을 봤습니다. 엄마가 고소를? 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지연을 데리고 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민석은 아들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고소했대. 할머니가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몰랐으니까요.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형사가 앉았습니다. 김지연 씨, 박영순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 연금을 관리하셨죠? 네.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부탁하셨다고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간 총 2억 3천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관리비, 식비, 생활비로 쓴 거예요. 이게 생활비인가요? 형사가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3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150만 원, 제주도 여행 경비 500만 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가족 여행이었어요. 박영순 씨는 안 가셨던데요? 어머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왜 안 가셨을까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6개월간 15kg 감소, 의사소견, 장기간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어머님이 식욕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형사는 냉장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치 반통, 케첩, 상한 우유. 이게 시어머니 먹을 것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검색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68세 여성 평균 수명, 노인 사망 후 연금 처리, 생명보험금 수령 기간.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 파일은요?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70세. 빨리 끝나면 좋겠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의 집. 영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계셔?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석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민석아. 왜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인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말했어. 너한테. 언제요? 수연이가 전화했을 때 너는 괜찮다고 했잖아.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냉장고 봤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15kg 빠졌는데도. 엄마, 저는 몰랐어요. 넌 봤어. 영순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스웨터 3장 입고 있는 것도 봤고, 라면만 먹는 것도 봤고,
살이 빠지는 것도 봤어. 하지만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가 관리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엑셀로 계산했더라. 내가 언제 죽을지.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2억 3천만 원. 영순이 말했습니다. 내 연금으로 3년 동안 쓴 돈이야. 나는 라면으로 버티고 있을 때 며느리는 명품 가방 사고 여행 가고 레스토랑 다녔어.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영순이 말했습니다. 편하니까 모르는 게. 민석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니?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40년을 너 키웠어. 혼자서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그런데 넌 날 지켜주지 않았어. 엄마, 당분간 보기 싫어. 민석은 일어섰습니다. 떠나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매일 울어요. 그래. 주말에 데리고 와. 네, 엄마. 민석은 집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응, 힘들어.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영순과 수연, 이수진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며느리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영순을 봤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김지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을 허가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심정이 어떠세요? 이수진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영순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우리 집 안 오세요? 준호야. 영수는 손자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좀 쉬어야 해서. 엄마가 경찰서 갔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신고했다면서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잘못을 했죠? 그렇죠? 준호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알아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는 거 알아요. 영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준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할머니한테 고기 더 드리고 그럴 걸. 준호야. 영순이 손자 얼굴을 들어봤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준호는 한참을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방관했기 때문에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이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준호는 할머니 앞에 반찬을 계속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고마워, 준호야. 민석은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좋아 보신 게 언제였지? 식사 후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가볼게요. 그래, 엄마,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니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옆에 왔습니다. 응, 괜찮아. 힘드시죠? 힘들어. 하지만 영수는 딸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네, 엄마. 그날 밤 영수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철호.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응원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영수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5월 대전지방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수연, 민수와 함께 앞줄에 앉았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영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구치소 생활로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연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어머니 박영순의 연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6개월간 15kg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기다리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색 기록과 엑셀 파일은 명백한 범행 의도를 보여줍니다. 판사는 지연을 받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배상금 2억 3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이 금액은 파산으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노인학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이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어제 조정 끝났어요.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그래.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순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순은 기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68세입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당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 날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였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분들, 가족이니까 참는 분들, 제발 참지 마세요. 영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영순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멋있으셨어요.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네, 엄마.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순입니다. 복지관 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재판 끝나고 연락드렸죠. 봉사하고 싶다고.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영수는 그날부터 주 2회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가 돈 달라고만 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주면 화를 내고. 영수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손자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영수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 어떻게 벗어났는지.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한 달 후 그 할머니는 손자를 신고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2달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순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무슨 인터뷰요?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입니다. 어르신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인터뷰는 TV로 방송됐습니다. 영수는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잃은 것, 15kg이 빠진 것, 라면으로 버틴 날들. 하지만 가장 강조한 건 용기였습니다. 저는 68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방송 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수연의 집으로.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영수는 하나하나 답해주고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상담했습니다. 3개월 후 영수는 이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돈 쓸게요. 영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배상금 2억 8천만 원. 이걸로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제 재산도 재단으로 갈 거예요. 이수진 변호사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가 당한 일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이사장은 박영순, 법률자문은 이수진 변호사, 회계는 강민수, 사무총장은 수연. 재단은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첫 해에 150명을 도왔습니다. 영수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봉사활동 하러 왔어요. 그래, 네, 저도 재단 일 돕고 싶어요. 준호는 재단에서 주말마다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서류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 될래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영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착한 우리 준호. 민석도 가끔 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엄마, 민석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민석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매달 재단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했습니다. 2025년 봄, 영수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68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70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냈어요. 아들을 신고했어요. 10년 동안 제 연금 가져간 거. 영수는 그분을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느 여름날, 수연과 민수, 준호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수박 드세요. 준호가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민석도 왔습니다. 3년 만에 같이 앉았습니다. 엄마, 민석아,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영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민석아, 나도 미안해. 엄마, 엄마가 너무 오래 화냈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수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민석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가족은 함께 수박을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진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갈 거예요. 좋아. 할머니가 응원할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순, 수연, 민수, 민석, 준호. 사진 속 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박영순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삶.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